로또 1등 당첨자 중 70%는 5년 안에 파산합니다. 처음엔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줄 알았겠죠. 새 차를 사고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그토록 바라던 집에 들어가며 행복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통장은 다시 바닥나고 남은 건 사라진 돈과 돌아오지 않는 시간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날이면 잠시 기분이 좋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죠. 매달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은 사실상 조용한 파산의 첫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공식 10가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해체해보려 합니다. 이 공식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성공 사례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는 성공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 지식을 전혀 습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 문맹은 마치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 관리도 모르고 투자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심지어 이자 계산법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 성인의 약 67%가 기초적인 금융 지식조차 없습니다. 복리 이자가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구명조끼가 좋아도 기본기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금융교육의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경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죠.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였죠. 그런데 2014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8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 남은 돈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이해하고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간 꾸준히 실행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던 트레이더들 중에는 파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높은 수입이 있어도 기본적인 돈 관리 원칙을 무시하면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이죠. 금융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지식이 곧 힘이고 그 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투자해서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을 익혀보십시오. 두 번째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달만, 다음 달에 절약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결국 매달 적자를 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SNS에서 보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현혹되어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최신 스마트폰, 브랜드 옷과 가방 등의 월급을 모두 쓰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대신 신용카드나 대출로 버티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한번 시작되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그에 맞춰서,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지출도 늘어나는 현상이죠. 연봉이 3천에서 4천으로 오르면 생활비도 그에 맞춰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8%가 여름 휴가를 위해 빚을 내고 싶어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 중 47%는 디즈니랜드 여행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했고,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추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무리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안정적인 가정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빚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검소하더라도 평온한 가정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소비 패턴이 바로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신용카드 평균 부채액이 약 8,800달러에 달한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빚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보통 연 20% 내외인데 이는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20%의 수익률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재정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략가 손자는 승리하는 장군은 먼저 이길 계획을 세운 후 전투에 나서고 패배하는 장군은 싸우면서 이길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돈을 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바로 예산 수립인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산이란 결국 돈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식비에 얼마, 교통비에 얼마, 공과금에 얼마, 오락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지금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돈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빈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저축과 투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의 힘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표 의식을 갖게 해주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집세, 식비, 공과금, 30%는 여가 활동, 20%는 저축과 투자에 쓰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준을 갖고 의식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는 소비는 마치 목적지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는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면서 빨리 망하고 싶다면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술, 마약, 도박, 성매매 같은 중독성 있는 활동들은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지갑까지 완전히 털어버립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값도 마약값이지만 치료비까지 엄청나게 나갑니다. 도박은 어떤가요? 이번엔 틀림없이 딸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중독의 무서운 점은 이성적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1만 원도 아껴가며 쓰던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수백만 원을 한 번에 걸기도 합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관념이 작동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값, 병원비,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까지 계산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이런 중독들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영국에서 97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된 마이클 캐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일을 하던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갑자기 천문학적인 돈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치품, 마약, 술, 파티에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특히 코카인에 중독되면서 하루에 2,000파운드씩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2010년이 되자 모든 돈을 잃고 다시 쓰레기 수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점입니다.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독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 포모는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며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투자 분야에서 이런 심리가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초 도지코인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농담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SNS는 도지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했고 일론 머스크나 스눕 독 같은 유명인들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있는 것 같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친구들 말에 휘둘려서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덜컥 투자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1년 5월 약 0.76달러까지 올랐던 도지코인은 연말에 0.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과대 광고가 사라지자 손실만 남게 된 것이죠. 빚까지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요. 포모는 비단 투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판매,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 같은 마케팅 문구들이 모두 포모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이 결정을 내일 해도 늦지 않나?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진정한 기회는 조급하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죠. 급하다고 재촉하는 것들은 대부분 함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빠른 부자 되기 방법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단시간에 큰 돈을 같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10중 8구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은 대부분 심리를 악용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말로 압박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라면 그렇게 다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버니 매도프의 폰지 사기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꾸준하고 높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항상 12%의 수익을 낸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돌려막기와 같은 구조였던 것이죠. 결국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MLM 같은 다단계 마케팅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심해야 할 분야입니다. 친구를 소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야. 같은 말로 현혹하지만 결국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아래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상자금을 전혀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은행에 돈을 그냥 두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잖아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투자 상품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즉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비상자금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으로 준비해 두라고 하죠.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상자금이 있으면 몇 달간은 버티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을 확률도 높아지죠. 하지만 비상자금이 없다면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비상자금이 있던 사람들과 없던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CNBC와 에이콘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의 약 15%가 비상자금을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비상자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쓸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생명줄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부채 성격의 물건에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채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면 월세 수입이 생기죠. 이런 경우엔 그 집이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 집을 산다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만 나가고 수입은 없으니까 부채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차를 사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새 차를 딜러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벌써 가치가 10% 이상 떨어집니다. 결국 아우디를 타든 토요타를 타든 목적지에 가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물론 편의성이나 안전성, 브랜드 가치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동일하죠. 물론 일과 생활을 위해 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맞지 않는 비싼 차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무리한 할부를 받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훨씬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를 사거나 좋은 중고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는 이미 감가상각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추가적인 가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옵션을 가질 수도 있죠. 부채는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나고 경제적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성공해서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그때 원하는 걸 사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시계, 옷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사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짜 의료 서비스가 없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건강을 잘못 관리하면 엄청나게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중병에 걸리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패스트푸드, 당분 많은 음료,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같은 나쁜 생활 습관들은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료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능력과 생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병가를 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더 오래,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노년까지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야말로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싼 병원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절약해주는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헬스장비나 건강한 식재료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예외겠지만요. 이 말은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중한 조언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에 빠진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과 친하게 지내면 투자 전략이나 경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환경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결국 본인도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만 해봐, 이 정도는 괜찮아 같은 말들에 점점 무뎌지게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인 타이거 우즈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대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연간 수입이 수십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찰스 바클리, 마이클 조던 같은 도박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베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10만 달러 이상의 큰 돈을 거는 도박에 빠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커져서 추정으로는 수년에 걸쳐 최대 5,000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에 둘러싸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경우를 보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수십 년간 성공을 지속해왔습니다. 좋은 파트너십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지금까지 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도 반드시 알고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도 지금 말씀드린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수많은 부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패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부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